무기가 필요하다. 그 무기가 있어야 수험생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강사 입장에서 수험생을 설득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학습 방법을 수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비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학습을 수월하게 해줄 수 있는 비법. 강사만, 나만 가지고 있는 거, 대한민국에서. 여기 보면 뭐 도식화로 이미지로 흐름을 파악한 후에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에 휘발을 줄이는 효율적 암기다. 이런 것들은 모든 대한민국 항사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씩 그 실체를 벗겨드리겠습니다. 너 어저께 본 꽃 있지? 너 어저께 무슨 꽃 봤어? 나 장미꽃 봤어. 장미꽃을 글로 외웠습니다. 근데 실제 장미꽃을 보신 분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글로 장미꽃을 본 것처럼 기억하는 것과 실제로 장미꽃을 보는 것은 달라요. 그럼 공무원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너 어제 본 장미꽃이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장미꽃이 무슨 색깔인지 외우지 못했어요, 글로. 근데 이거는 빨간 장미꽃이 선명하게 기억나죠. 이게 이미지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따가 도식화된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이미지 학습 전략은 굉장히 기억을 장기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강조하는 매핑 학습법이라는 것은 글로 되어 있는 개념을 도식화하는 겁니다.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 저장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거죠. 근데 이걸 이미지화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생활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실생활과 연결시키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 여기서 철학적인 접근을 좀 한번 해보죠.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단어들, 용어들은 거의 대부분 개념의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든 정의를 내리죠. 정의를 내립니다. 국사에서도 수많은 용어들이 나오는데 다 정의를 내리죠. 근데 그 정의라는 걸 영어로 얘기하면 define이에요.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과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죠. 다른 것과 다른 차이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빨간 꽃과 노란 꽃을 보고 구분하는 것과 빨간 꽃, 노란 꽃 이렇게 글로 구분하는 거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 빨간 꽃, 노란 꽃 이미지로 되어 있지 않고 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개념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자꾸 휘발돼요. 그럼 이거를 안 까먹는 방법이 뭐냐? 매핑 이렇게 이미지로 하는 것이냐? 이미지에 더 앞서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 기억 저장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실제 생활과 부딪혀 놓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가 되면 농민들의 생활을 공부하게 돼요. 조선시대 농민들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이런 걸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농민들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소작료예요. 소작료. 왜냐하면 조선 후기로 가면 농민들이 대부분 다 소작농이 됩니다. 그럼 소작료를 얼마를 주느냐가 농민들의 삶을 결정하겠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우리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영세 상인이라고 합시다. 영세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치킨집을 합니다. 근데 그 치킨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요소가 뭡니까?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러니까 이 소작료의 개념과 지금 현재 임대료의 개념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치킨집이 있는데 교촌치킨이 있다고 봅시다. 교촌치킨집 사장이 한 달에 임대료를 500만 원씩 내요. 근데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치킨집에서 임대료가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의 삶이 여유롭겠습니까? 50만 원밖에 안 내는 사람들의 삶이 여유롭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국사에서 소작료라는 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질을 측정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사는 소작료를 왜 배우느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작료의 비율을 왜 배워야 하느냐? 그거는 지금
임대료를 배우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실제 생활에 적용을 시켜놔야 소장료의 개념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걸 왜 배우는지 인식하고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럼 한번 봅시다. 조선 전기 때 소장료는 타조법이라고 해서 생산량의 2분의 1을 지주가 가져갑니다. 좀 어려운 말로 반분수익제, 병작반수제 이런 한자를 씁니다. 병작반수제라고 하는 것은 병작한 양의 반을 준다는 얘기예요. 반분수익제도 비슷한 용어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타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작한 양의 일정 양을 정률, 비율을 정해놓고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 후기가 되면 도조법으로 바뀌어요. 도조법은 애초에 땅을 빌릴 때 액수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사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정액지대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최근 우리 현재 임대료 방식은 대부분 다 정액이죠. 매출량이 얼마를 줘. 이러고 건물주가 임대해 주는 곳은 없죠. 자, 그러면 타조법일 때와 도조법일 때 실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떤 게 나오느냐? 타조법이 정률지대냐, 도조법이 정액지대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농민들, 그러니까 소작농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의 삶이 나았겠느냐예요. 누가 나았을 것 같아요? 도조법일 때가 나아요. 이거를 제가 수업할 땐 연극을 해드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타조법이에요. 지주가 걸어옵니다. 소작농이에요. 가는데 어르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지주가 이러죠. 야, 너 중식이 너 어디가? 예, 저기 할아버지 환갑이라서 환갑잔치 가는 중입니다. 너 이 새끼 너 비료 줬어? 예? 비료 줬냐고. 아니 비료는 내일 줄 건데요. 너 이 새끼 너 비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작년에도 네가 소출이 제일 적었어. 너 자꾸 이러면 곤란해. 네가 이 새끼야 지금 환갑 다닐 때야? 환갑잔치? 씨, 환갑같이 생겨가지고 씨. 빨리 너 비료 줘. 지금 왜 이러는 거죠? 지주가? 그렇죠. 생산량에 따라서 걷기 때문에 지주의 영농 간섭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법일 때 도조법일 때 지주의 영농 간섭이 어디가 더 심하냐? 그럼 도조법일 때는 당연히 영농 간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임대를 주고 나서 장사 잘 돼요? 아니 뭐 예의상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장사가 잘 돼도 월세, 장사가 안 돼도 들어오는 월세는 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건물주들은. 자, 역사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지금 이제 현실로 넘어갔다가 역사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소장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 잊혀질까요? 안 잊혀질까요? 잘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PPT를 싸서 타조법, 정률지대, 병작반수제, 조선전기 밑줄 그어놓으시고 별표 2개 달아놓으십시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지주의 영농 간섭이 매우 심합니다. 자, 밑줄 별표 2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방대한 한국사가 켜켜이 쌓일 때마다 앞쪽의 내용들이 다 휘발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주의 영농 간섭이 심하냐 안 심하냐는 어떻게 보면 지주 입장에서는 인간의 행위잖아요. 그럼 지주가 소작농에게 간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어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지대 방식에 있죠. 타조법일 때와 도조법일 때라는 지대 방식 때문에 영농 간섭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인간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에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한다. 우리가 학이라고 하죠. 학. 배우는 걸 학이라고 하는데 이 학은 대부분 개념의 구조물을 머릿속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습이 필요해요. 습은 여러분들이 익히는 거죠. 이걸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들이 어떤 개념, 이 용어로 설명했냐면 회독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습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험생분들 중에 이 학의 시간이 길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은 안티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의 안티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수업이 너무 길다. 너는 강좌 수가 너무 많다. 보충 좀 그만해라. 씨.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의 시간이 길어지면 물리적으로 어떤 시간이 짧아지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 그래도 전문가가 학의 시간을 늘려서 이해시켜 드리는 게 기억 저장 시간을 길게 늘리는 데는 훨씬 유리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학과 습의 물리적 시간 안배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냐면 수업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고 계속 그냥 듣기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습의 물리적 시간이 엄청 길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학의 시간을 천천히 이해를 돕고 늘리면 본인이 공부하는 습의 물리적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합격생을 배출하는 분들이 항상 저에게 고마워하는 건 뭐냐면 복습을 거의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 내에서 소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오신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갈 때도 타조법과 도조법일 때 지주의 영농간섭이 언제가 더 심했느냐, 이건 잘 안 까먹어요. 야, 너 어디가? 할아버지 환각 가는데요. 씨, 환각같이 생겨가지고 씨, 너 빨리 비료 줘.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타조법이라는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이 강사가 앞에서 상황을 만들어줬던 이 상황극이 기억이 나서 문제를 풀게끔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미지 학습이에요.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타조법, 도조법이라고 하는 어휘를 가지고 개념의 구조물로는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강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